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답니다. 오늘은 제주 정치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화북동을 지역구로 제주 최초의 여성 지역구 3선 도의원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 의원이 많은 제13대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또 민선 9기 제주도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구인 화북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제주도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정말로 큰 사랑을 주셔서 영예롭게 3선이라고 하는 고지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주도민분들이 함께 이룬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성 지역구 최초의 3선 의원입니다. 네. 네,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어떤 영광보다는 굉장히 의정 활동을 좀 착실히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주 여성 어떤 정치사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온 거죠. 제주에서도. 여성들은 굉장히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도민분들이 뽑아주셔가지고 그래도 3선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지만 우리 화북 동민들께 더 감사하죠. 예. 그 여성 첫 지역구 3선 의원이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또 첫 여성 의장 탄생을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전반기 때는 좀 안 되셨는데 뭐 후반기 도전하실 거죠? 네. 전반기에 의정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3선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의장에 도전들을 하셨는데 도전하면서 막 서약서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장의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회의감도 좀 들었고요.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개인적인 강성이가 아니라 제주 여성 정치사에서의 강성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주 여성의 어떤 정치에서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후반기에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뭐 3선도 있지만 처음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신 게 19대 국회의원 정책 비서관으로 일하면서부터라고 들었는데요. 당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당시의 계기보다는 저는 태어나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뭐 가정에서 저희가 이제 사녀 일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둘째이면서 되게 이제 좀 딸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차별 아닌 차별을 좀 듣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 가면서 굉장히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총 여학생회 활동도 했고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여성의 문제는 좀 더 사회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게 됐고, 대학원을 여성학과를 가게 됐고요. 여성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굉장히 그 여성학 강의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여성계에서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한 30대 후반에 한 50대가 되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심을 했고, 그래서 조금 현실 정치를 배워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13년에 이제 국회에 비서관을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정당 가입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현재는 뭐 도의원 소속에서 이제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현안이 있을까요? 저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이어가지고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핵심은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과 그리고 인사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그런 계기가 됐고요. 특히 지금 민선9기 앞으로 그 전에도 좀 어려웠지만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도민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직의 어떤 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축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어떤 예산 형편에 맞게끔 조직 개편이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공공기관의 어떤 네. 운영들은 좀 방만하게 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대 의원은 또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 11대에도 네. 굉장히 초선이 많았고 12대에도 초선이 많았고, 초선이 많은 건 거의 한 50% 내외로 그렇게 초선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바뀌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그 활력이 느껴지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신인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의가 높고, 그래서 뭐 초선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민사회에서 좀 우려하는 뭐 상임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고, 또 의원님들은 개인이 대부분 다 입법 기관으로서 어떤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본인이 배정된 상임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도민의 눈으로,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활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초선 의원들 중에는 또 여성 의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선배 의원으로서 아니면은 마더니 역할을 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여성 의원님들이 지금 한 12분 정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어느 11대, 12대보다도 가장 많이 한 26% 이제 여성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정활동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 뭐 11대, 12대 겪었던 그런 의정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개인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의정 생활에서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업무 보고 받는 내용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와서 수시로 물어보면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때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 있을까요? 보람은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좀 예.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제가 이제 지하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이나 폐기물 네. 관련된 음식물 처리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11대, 12대 때 굉장히 핫한 부분이었거든. 네, 이제 네. 환경도시위원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주에서 어쨌거나 제주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제주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설들을 현대화해야 된다든지 고도화해야 된다든지, 요즘에는 시설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전문적 기술들도 좀 네. 이렇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엔 바이오 가스가 굉장히 이제 수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소각 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깊이 알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죠. 네, 뭐 반대로 또 가장 어려움을 느꼈거나 부담되는 일이 있었다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민원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민원. 상황들 중에서 이제 환경 기초 시설도 저희 지역 화북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중계 펌프장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계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제 비가 오거나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이제 그 중계 펌프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네네. 이제 오수들을 그냥 바다로 이제 방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좀 불편해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료수 처리 시설을 이제 좀 짓는데 또 뭐 폐천과 하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환경 기초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아주 좀 부정적으로 이제 환경 기초 시설과 개선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사연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나. 기분 좋았던 사연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성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 제가 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을 2019년에 이제 그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마치 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지 막 이런 형태로 오해가 되셔가지고 예. 굉장히 반대 뭐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서명받는 그런 일들도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조금 어려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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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민선국이 제주 도정에 출범했는데요. 네.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부분과 또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위성곤 도지사는 제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뭐 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3선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3선 하셔서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 발전들을 견인하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도 잘 알고 계셔서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 특히 입법기관 국회나 도의원의 역할과 또 집행부 행정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행정은 굉장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찾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근거 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행정 절차들을 또 밟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지만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정책화시켜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뭔가 좀 해결해야 되는 또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빨리빨리 인식하셔가지고 정책들을 이렇게 좀 원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계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위성곤 도지사의 장점이 어쨌든 이제 잘 소통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이래서 뭐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의회 또 역할이 또 뭐 견제와 균형이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우려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 사안들을 의회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같은 민주당의 도지사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따라서 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주도 의회가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45명의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도정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의정활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잘 살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어떤 민선 국기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하는 역할도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나 여성 관련된 기관에서 열심히 여성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현장 활동가로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친구들과 당연히 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 개인적인 삶도 즐기는 그런 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으로 또 가정에서 좀 소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건 없으세요? 근데 50대라고 하는 나이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자유로움이. 남편도 어느 정도는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제가 이제 어머니, 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또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위로가 되고 같이 지내니까 좀 의지가 되고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우리 남편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강성이 개인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는 정치적인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 도의원 3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역할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혔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사회에서 정말 이게 좀 소외되고 좀 어려운 분야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올해는 굉장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여름 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 좀 긴급하게 뭐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석구석 더 살필 생각이고요.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도민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잘 살펴주시고 또 도민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이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의회에서 좀 더 도민의 삶이 좀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도민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주 최초 여성 지역구 3선 도의원인 강성희 의원과 함께 제13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책임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 도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이 많은 의회에서 선배 의원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